자, 봐봐요. 자, 정규분포.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라는 친구가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고 하자. 그 말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 친구의 정규분포 곡선은 당연히 뭐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을 테고 평균이 얼마야? 가운데가 m이다. 이렇게 잡힐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요 그래프에서의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같은 걸 계산해야 될 텐데 당연히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컴퓨터한테 맡겨야 된다. 근데 컴퓨터한테 매번 우리 반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3이에요. 쟤네 반은요 평균이 30점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매번 다르게 해서 그래프도 다르게 그리고 컴퓨터 공 맨날 계산하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떤 표준, 기준이 되는 걸 만들어 놓자 해서 만든 것이 표준 정규 분포고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건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n 0,1의 제곱,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여기 있는 x와 구분하기 위해서 z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의 그래프는 뭐 모양이야 비슷한 종 모양이 될 텐데 가운데가 얼마가 되는 거야? 0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컴퓨터한테 얘를 좀 미리 다 계산을 시켜놨다. 이거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이거 좀 계산해놔 해가지고 뭐 0부터 1까지, 뭐 0부터 2까지, 0부터 3까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한테 미리 계산을 시켜놨어. 그래서 얘는 이미 표로 확률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표만 보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니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의 확률만 알지 막상 나한테 있는 데이터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이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얘를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변환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로 표준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부를 거고요.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 하면 딱 이 식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표준화하는 식은 Z는 시그마 분의 x-m 이라는 변환식을 이용할 겁니다. 왜 이런 식을 이용할 건지는 보여드릴 건데 일단 잠깐 봐보자. 요 분자에 있는 x 빼기 m 이게 어제 말씀드린 뭐야? 편차, 납 빼기 평균. 그러니까 이제는 제곱 안 하는 일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납 빼 평인지 평 빼 나인지 헷갈리면 안 되니까 납 빼 평이라고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표준 편차분의 편차예요. 자, 이 짓거리를 하면 왜 그냥 정규분포가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그냥 정규분포 봐봐. 당연히 expectation of x는 얼마인 겁니까? m인 거고요. 그 다음 standard deviation of x는 뭐인 겁니까? 시그마인 상태야. 그치? 근데 z는 시그마 분의 x-m이다 라는 변환식을 생각해보고 expectation of z를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이의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다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그러면 평균의 성질이 뭐였어? 싹 다 분배 법칙으로 뺄 수 있는 거였잖냐? 그러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expectation of x 마이너스 뒤에는 시그마 분의 m이 그대로 나오면 되지. 근데 이 x가 m이니까 요거 뭐가 돼? 제로가 되겠죠. 맞아? 그 다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z를 한번 구해볼게. 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시그마 분의 x-m 이었는데 표준 편차는 밖에 어떻게 나오면 되지? 개수만 나오면 되지. 분산이 제곱해서 나오는 거였다면 거기다 루트 씌울 거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지. 뒤에 상수항은 신경 안 쓰고 사라진다고 했었음. 그러니까 x의 개수인 시그마 분의 1만 튀어나오고 그거 곱하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x예요. 근데 시그마 x가 시그마이므로 얘가 1이 되겠지. 따라서 저와 같은 변환 공식을 사용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정규 분포를 싸그리 다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걸로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바꾸고 나선 표를 보면 되지 않겠냐. 이런 흐름인 겁니다. 오케이?
이미 계산되어 있는 이 표준정규 분포의 확률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냥 정규 분포를 얘와 같은 변환식을 통해서 얘로 맞추는 과정, 그것을 표준화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줄게. 이건 익숙해지면 개 쉬운 거야. 근데 오늘 처음 배우는 거라 좀 어렵게 느껴질 뿐 수원수2, 공통수학 1, 2 이런 거보다 훨씬 쉬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16,2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하자. 이 말은 x의 평균은 얼마고? 16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2다 이런 상태야. 근데 내가 어떤 변환 공식을 쓸 거냐면 z는 저기에다가 실제값 대입해봐. 뭐 분의? 2분의 x-의 16 이라는 변환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z라는 새로운 변수는 한글로 무슨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기호로 써보면 0,1의 제곱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에 주어진 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치자. 자, probability of 0 이상 z가 1 이하일 확률은 예를 들어야 0.15. 그 다음 0에서부터 2 사이인 확률은 0.34.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3까지인 확률은 0.49다. 뭐 이런 식의 표가 있다고 치자. 근데 나보고 이런 문제가 들어온 거야. 나보고 이와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probability of x가 쉬운 것부터 하자. 18 이하인 확률을 한번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평균이 16이고 표준 편차가 2인 그림을 그리고 그 녀석의 18보다 왼쪽의 넓이를 구한다의 작업이 힘들다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표를 이용할 거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z로 바꾸세요. 그 다음 요 18이 지금 변수인 거야. 그럼 요 자리에 18이 들어가면 돼. 그러면 2분의 뭐 빼기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18 빼기 16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그러면 이 확률과 z가 1이 할 확률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z가 1이 할 확률은 표에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0부터 1까지가 0.15야. 근데 생각해봐. 지금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얼마라고? 즉 가운데가 얼마라고? 0. 그럼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절반은 0.5다를 생각하고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z가 1이 할 확률 얼마입니까? 0.65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또 문제에 이런 게 나왔다고 치자. x가 22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이런 게 나왔다고 치자고. 그럼 얘를 표준화해보면 돼. z로 바꾼 다음 뭐 분의 뭐 빼기 뭐? 당연히 익숙해지시면 암산하시면 되지만 지금은 납배평 익숙해지려고 천천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z가 뭐 이상일 확률이야? 그러고 표를 보면 분명 문제는 주어져 있을 거라고. 0부터 3까지 여기가 0.49래. 근데 나는 3 이상 여기를 쬐끄맣게 구하고 싶대. 얼마야? 0.01일 것이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 변환 공식을 가지고 주어진 정규 분포에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라는 변수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꿔주신 후 표를 보면 문제는 풀린다. 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정도 하나만 더 느껴보자. 이 z라는 거, 이 z라는 친구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자. 분모가 무슨 편차였지? 표준 편차였고 분자는 뭐였지? 편차지. 그러면 봐봐. z가 3이다 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나랑 평균이 표준 편차의 몇 배다 라는 거야? 3배만큼 차이가 난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글로 해석해보면 x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시그마의 3배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냥 식을 한글로 해석한 것뿐이야. 근데 그렇게 이해해두면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좀 더 편하게 구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x라는 친구가 정규분포 20,3의 제곱을 따른다고 치자. 근데 어떤 확률 변수 x가 23이야. 그럼 나는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23은 20부터 표준 편차 3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어? 한 배만큼 떨어져 있다. 직관적으로 따고 오잖아. 그 값이 바로 z의 값이다 이거예요. 3분의 23 빼기 20이잖냐. 공식에 대입하는 것보다 의미를 알면 바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x가 14야. 그럼 z가 얼마가 되겠어? 아니지. 조심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2라고. z의 의미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 점수가 우리 반 평균보다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더 앞서 있냐? 양수가 나올 거고 얼마나 뒤쳐져 있냐? 음수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막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시그마 분의 x 빼기 m 막 복잡하게 암기할 게 좀 줄어들 수도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외우면 돼. 외우면 그만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정규 분포 문제를 좀 풀어보러 가자고. 유형 2번으로 쭉 넘어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문제를 통해 보면 다 쉬워요. 자, 이건 바로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표기법 쓰는 거 이런 것도 연습해야 되니까. 자, 일단 기본 17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y는 fx의 그래프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지난 시간 이항분포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요약을 하자. x 물결 n, m, 시그마의 제곱. 요약하는 습관 들여봐. 어차피 이 문제 풀 때 필요 없지만 다음 문제 풀 때부터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 그럼 얘의 확률 밀도 함수, 즉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 뭐 대충 이렇게 종모양 대충 생겼겠지. 대칭축이 얼마인 거야? m. 그래서 요걸 알아둬야 돼. 그래프를 혼자 그릴 때는 표준 편차를 그래프에 티낼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두 개 이상을 그릴 때는 티낼 수 있어. 만약에 두 개의 그래프를 하나는 이렇게랑 하나는 이렇게 하면 누가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이 납작한 게 큰 거야. 혼자 있을 땐 이렇게 그려 저렇게 그려 모르잖아. 혼자일 때는 시그마가 그래프에 티가 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놓고 1번부터 읽어보자. 1번, x 이퀄 m에 대해서 대칭이고 x축이 점근선이다. 맞는 거야. 2번, x 이퀄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맞는 거야. 3번, fx와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이게 한글로 바꿔 말하면 무엇의 총합이 1이다라는 뜻이야.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가운데 부분이 높아진다. 맞냐? 아니야.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더 데이터가 퍼져야 되니까 바깥에는 높을 건데 가운데는 낮은 이런 펑퍼짐으로 가는 게 표준 편차가 커진 거겠지. 자, 그럼 5번.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져도 곡선의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 m은 대칭축이니까 m이 달라지면 그냥 평행이동 옆으로만 되는 거지. 모양은 안 바뀐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9번 한번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자, 요약을 각각 이렇게 보자. x는 물결, 노멀 디스트리뷰션 뭐를 따른다야? 3,4래. 근데 4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될 것 같아. 뭐라고 써두는 게 좋을까? 맞아요. 3,2의 제곱 이렇게 써둬야 표준 편차가 2구나가 보이고 y라는 친구도 노멀 디스트리뷰션 4, 루트 3의 제곱이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 z라는 친구는 정규분포 4,2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얘네들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고르기 전에 그냥 여기다 그려볼게. 난 칠판 한번 봅시다. 먼저 x 애들은 평균이 얼마고? 3이고 여기 평균이 4인 친구도 있겠지. 자, 먼저 색깔로 구분해볼게. 얘를 내가 3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럼 얘랑 모양이 똑같은 거는 y야 z야? z. 표준 편차가 똑같으니까 모양은 똑같을 거야. 하지만 대칭축만 이렇게 4로 옮겨가 있으면 돼.
자, 그럼 마지막 얘는 평균은 얼만데? 4. 그러니까 핑크랑 같은 곳에 그리긴 할 거야. 근데 표준 편차가 더 뭐해졌냐? 작아졌어.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더 어때야 돼? 뾰족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밑에지만 가운데에서 키가 크고 다시 숨어 들어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될 거야. 자, 이게 각각 뭔지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키 큰 거, 오른쪽에 있는 키 큰 거, 노란색이 디귿이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하고 키가 똑같은 새끼가 있어야 돼. 핑크가 리을이구만. 그 다음에 니은이 초록이겠네. 그럼 X, Y, Z 순서로 느드르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1번. 이거는 그냥 바로 입으로 해도 되겠다.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14 이하인 확률하고 26 이상인 확률이 똑같대. 자, 마치 2차 함수 때랑 비슷한 얘기인데 정규분포 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딱 하나 뭐야? 대칭성이거든. 그래서 아무렇게나 일단 종 모양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14보다 작은 거, 요 왼쪽 부분 하고 26보다 큰 거가 똑같대. 대칭축 m이 얼마야? 20. 그게 바로 m이겠죠. 됐냐? 자, 그러면 22번 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분포 n 0,1을 따를 때 다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해보세요. 표를 읽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소문자 z가 있어. 여기에 똑같은 소문자 z가 있어. 그치? 그 말은 z가 1이라는 건 여기 적혀 있는 건 확률 변수 z가 뭐 이상 뭐 이할 확률 0 이상 1일 확률이 0.3413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로 준다 이거야. 뭐 이거 하나만 설명하면 밑에도 다 읽을 줄은 알겠지.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z가 1.5 이하 1 확률을 보세요. 그러면 이 표에서 당연히 뭘 봐야 돼? 1.5를 봐야 돼. 얼마래? 0.4332. 하지만 주의해야 돼. 머릿속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1.5 이하면 절반보다 반대편도 있는 거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건 제로부터니까 가운데부터 1까지가 주어진 거거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9332라고 해야 되겠지. 자, 2번은 해석하자. 뭐 이상 뭐 이하로 풀었을 수 있냐? 자, 그러면 누구를 몇 배 하면 될까? 그렇지. 1일 때 확률 0.3413을 2배 해주면 되겠다. 우서가 얼마냐? 좋습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1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이다. 얘는 누구랑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에서 1을 빼야 되지. 이게 머릿속으로 아직 익숙해지지 않으면 매번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데 하루만 연습하면 다 될 거야. 자, 가운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사이 공간이다 이거지. 근데 항상 표에는 반드시 거의 99%의 확률로 0부터를 항상 줍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 해서 0부터 어딜 빼면 돼? 0부터 1을 빼면 되겠지. 자, 그래서 0.4772에서 0.3413을 빼야 돼. 이게 빅이슈다. 우서가 빼봐. 세로 셈하지 말고 빼봐. 잘하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뭐 더하기 뭐라고 바로 말할 수 있니? 1일 때랑 1.5일 때니까 0.3413과 0.4331을 더하면 되겠다. 머릿속으로 항상 종 모양을 떠올리시고 대칭성 활용하면 됩니다. 0.7745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23번 봅시다. 자, 이제는 x가 그냥 정규분포를 따른데
근데 나에게 주어진 표는 표준 정규 분포 Z야. 그러니 그 변환을 해봐야 되겠지. 자, 보자마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X 물결 N 뭐 콤마 뭐 40, 4의 제곱이라고 써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1번. 나보고 구하라는 게 일단 뭐냐면 32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3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자, 변환을 해볼 거야. 그 과정을 세 글자로 무슨 화라고 한다고 우서가? 표준화. 영어로 하면 뭐게? 표준이 스탠다드야. 이건 영어 공부지. 표준하게 만들다. 그 전미사라 그러니? 그래, 전미사. 나 수업 때 꽤 많이 쓰는데 최대로 만들어라, 최소로 만들어라 할 때도 똑같은 어미가 붙거든. maximize, minimize 이런 거 있잖아. optimize, 최적화하다. 왜? 그럼 뭐겠어? 아니 다 알려주자. maximize, max이 뭐면서 뒤에 떼고 마이즈 붙이고 미니마이즈, 최적화하다, 옵티마이즈. 또 다른 이런 어미 붙는 거 또 뭐 있지? 어떤 게 있지? 산화하다 뭐 이런 것도 옥시다이즈예요? 아무튼 스탠다드에 붙여봐. 어떻게 붙으면 될까? 사실 이건 영어에 관한 센스 영역이라 그러지. 다 아는 단어가 없으면 이런 규칙성을 느낄 수가 없죠. 스탠다드이즈입니다. 스탠다드이즈. 공부하니 뭐 아니 뒤에 D 붙으면 얼마나 예쁘는 거죠? 발음이 좀 어렵긴 해. 스탠다드이즈. 그래서 이걸 명사화해서 표준화를 영어로 하면 스탠다드이제이션이에요. 좀 발음이 좀 특이하지. 스탠다드이제이션. 네가 더 안 이뻐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할 건데 표준화를 할 때 아까 그 공식을 쓰면 된다야. 내가 아까 그 공식이 뭐였냐면 Z는 이것만 외우면 돼. 뭐 분해? 시그마 분해 분자 납배 평. 근데 그 공식을 외우기 싫어. 의미로 생각할래 하면 이 Z의 의미는 뭐냐? 내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몇 배만큼 차이가 납니까를 해석하면 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32는 평균 40에 비해서 표준 편차 4의 몇 배만큼 차이나? 2배. 근데 내가 더 점수가 낮지? 플러스 2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내가 뒤쳐져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36은 뭐겠어? 마이너스 1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공식을 무식하게 안 외워도 되는데 당연히 외우긴 해야 되는데 더 편하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바로 될까 이거? 뭐 이상 뭐 이하랑 똑같게? 오, 이게 돼? 그러면 바로 되지. 1 이상 2야 또 표에서 빼버리자. 2가 0.477이고 0.3413이다. 아까 했던 것 같은데 0.1359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36부터 50까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Z로 바로 바꿀 거야. 자, 36점은 평균보다 마이너스 1이겠네. 그 다음 50점인 친구는 평균보다 10점이 더 커요. 근데 그 10점은 표준 편차의 몇 배야? 2.5배야. 그럼 또 머릿속에서 종 모양 그린 다음 마이너스 1부터 2.5 생각하고 대칭성 생각하면 0.3413하고 누구를 뭐 해야 돼? 4938을 더 해야 되겠지. 한번 외우고 나니까 문제가 얼마나 편하니? 8351입니다. 이 단어는 진짜 외우면 하나도 안 틀려야 될 부분이니까 걱정 말자. 외우기는 하라 이거야.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한번 27번 같은 거 보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이거를 따른다. 자, 보자마자 놓자. x 물결 n 스몰 n 컴마 뭐의 제곱이니?
그렇지. 3분의 n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p 해놓고 100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요. n 이하랑 p 0 이상 z가 1 이하다가 같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를 표준화하면 0이랑 1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해보자. 자, 얘는 그냥 공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얘는 그지? 숫자가 아니니까 뭐 누가 누구의 몇 배 생각하기 귀찮거든. 그냥 공식으로 뭐 분의 3분의 n분의 누구 빼기 n 100 빼기 n 납 빼평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은 제로인 거 보이십니까? 분자가 납 빼평 하면 제로지. 그렇다는 거 위화감을 얻어야 돼. 야, 우변은 0 이상 1이 한데 이쪽은 뭔가 이상 0이 한데 같대? 이게 뭔 말이야?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15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28번 보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다음을 만족하는 k의 값을 찾아보세요. p 해놓고 절대값 x-m 이 k 시그마 이하다. 그게 0.9876이다. 얘를 z에 대한 식으로 표준화만 하면 돼. 일단 절대값 벗겨놓고 아까 뭐 이상 뭐 이하임? 마이너스 k 시그마 이상 플러스 k 시그마 이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m도 넘겨버릴게. 그럼 뭐야? m 플러스 백이다. m 마이너스 k 시그마 이상 플러스 k 시그마 이하죠. 맞아. 얘를 z로 바꾸자. 야, 너무 쉬워. 대놓고 써져 있어. 얘는 평균보다 시그마의 몇 배만큼 작대. k배만큼 작대.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이쪽은 플러스 k. 근데 그게 0.9876이라는 건 0.9876을 나누기 몇 한 걸 보면 돼? 나누기 2 한 걸 보면 돼. 얼마냐? 0.4938 이런 거 있어? 2.5네. 그러면 k는 2.5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30번 봅시다. 30번.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우서가 이거 보자마자 무슨 말이야? x 이퀄 100대칭. 그 말은 정규분포에서 누가 100인 거야? 평균이 100이다. 따라서 x 물결 정규분포 100, 시그마 제곱까지는 알 수 있겠구만. 자, 근데 나보고 구하라는 게 p 해놓고 m을 내가 방금 100이라고 구했으니까 100 이상 108 이하다. 그게 0.4771이래요. 자, 스마트하게 가보자. 요 0.4772는 p, z가 뭐에서 뭐 사이야? z가 0에서 2 사이. 그렇다는 건 여기 있는 식을 표준화하면 여기가 된다는 뜻인데, 공식 말고 뜻을 생각해보자. 100은 100보다 뭐 차이가 없음이니까 제로인 거야. 그러면 108이 2가 됐다는 뜻이 무슨 말이야? 108은 100보다 몇 시그마 크다? 2 시그마 크다. 이런 뜻인지. 따라서 시그마가 4다. 이게 바로 오늘 납득이 되면 Z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밝혀진 거 제대로 써놓자. n 100,4의 제곱이었구나 라고 이제 제대로 써놓고 마무리 P에 94 이상 110 이하를 또 표준하면 되겠다. 잘한다 이제 우리. 94는 100이라 6 차이나 6은 4의 몇 배? 마이너스 1.5 이상. 잘했고 110은 2.5 이하. 얘는 뭐랑 뭐를 뭐 해야 돼? 1.5랑 2.5일 때를 더해야 돼. 바로 더해보자. 0.9270 0.9270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31번은 일부러 안 풀 건데 힌트라도 좀 드려놓을게. 가족권을 통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칭축. 평균 m이 얼마일까요? 60. 나조건 EX의 제곱이 나왔는데 이 새끼는 뭐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더라? 분산. 아, 그럼 평균 방금 나왔고 분산 구하는 과정에 제가 들어있으니 분산도 구할 수 있겠네. 분산 구했다는 건 표준 편차를 안다는 뜻이니까 정규 분포가 밝혀졌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거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유형 3번은 정규 분포의 활용인데 대단한 거 없어.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를 좀 문장형 문제로 풀어본다 뿐입니다. 실생활로 적용된 거를 보겠다 이거야. 그냥 한국인 정도의 독해력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야, 나도 푼다해, 우서가. 외국인인 나도 푸는 거니까 너네도 풀 수 있다. 32번 보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 한 봉지의 무게는 평균이 13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에 따른데. 그러면 누구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돼? 뭐가 확률 변수 x야? 문제를 읽어봐. 무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무게를 x라고 하겠습니다. 무게 땡땡 x. 근데 그 새끼가 바로 물결 뭐의 제곱을 따른다? 130, 10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꼭 써봅시다. 그 다음엔 하면 그만이야.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 x가 뭐 이상 뭐 이하? 135 이상 145 이하. 독해력 기본적으로 있으면 됩니다. 자, 바로 표준화 해보자. 뭐 이상 뭐 이하냐? 0.5 이상 1.5 이하. 좋습니다. 그러면 뺄셈을 해야 되겠다. 아이고야. 0.4332에서 0. 뭐 빼야 돼? 192로 빼야 돼. 뭐 대충 맨 마지막이 7이니까 5번이겠지 뭐. 됐어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을 독해해 나가는 거가 있습니다. 34번 가보겠습니다. A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귤의 무게는 86이고 15고요. B 과수원에 생산되는 건 88이고 11에. 이제 각각 다른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할게. 대문자 A라는 건 뭐를 따릅니까? 86,15의 제곱. 자, 이때 여태까지 우리가 확률 변수를 x라고 했던 건 그냥 관행이지 꼭 x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d로 하고 싶으면 d로 해도 돼. 그러니까 나도 그냥 a 과수원이니까 안 헷갈리게 그냥 a로 할 건데 대문자로 하는 게 보통이니까 소문자로만 쓰지 맙시다. 자, 그래서 a는 이거를 따르고 b는 뭐를 따를 거냐면 88, 10의 제곱을 따릅니다 라고 꼭 써주시고, A에서 선택한 귤이 98 이하라는 건 P, A가 뭐 이하? 98 이하. 이것이 뭐랑 같다고 했냐면 probability of B에서 A 이하랑 같대. B가 small a 이하. 이거랑 똑같다.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둘 다 서로 다른 정규 분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둘 다 변환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Z가 뭐 이하다로 바뀌는 거야, 왼쪽은. 차이가 얼마야? 일단 12. 12는 15의 몇 배야? 15분의 12배입니다. 5분의
4배겠죠. 맞냐? 자, 그러면 여기도 좀 똑똑하게 풀어보자. 그 말은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A는 누구보다 이 Z가 5분의 4라는 의미를 해석해보자고. 공식에다가 무식하게 때려박는 거 말고. 공식에 때려박으면 얘 10분의 납배 평은 5분의 4겠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고. Z가 5분의 4라는 게 뜻이 뭐야? A는 누구보다 88보다 누구의 몇 배만큼? 10의 5분의 4배만큼 더 크다라는 뜻이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지 않냐? 96이겠죠. 이해됩니까?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볼까? (37번) 한번 볼까요? 어느 제과 회사에서 만든 과자 한 개의 무게는 평균 15 표준 편차 2. 보자마자 일단 무게 해놓고 x라고 이름 붙이지 뭐. 물결 한 다음에 15,2의 제곱을 따른답니다. 자, 그 다음 11g 이하면 부적격으로 판정한대. 이 제과 회사에서 만든 2,500개의 과자 중 부적격인 과자의 개수의 기대값을 구해보세요. 일단 얼마의 확률로 부적격이 되는지 구해야 돼. px가 뭐 이하다야? 11 이하. 이게 어떤 한 제품이 부적격일 확률이겠지. 맞냐? Z로 표준화하자. Z가 뭐 이하다야? 마이너스의 2 이하다. 그럼 머릿속으로 마이너스 2 이하를 잘 생각해보면 누구에서 뭘 빼야 되게? 좋아. 마이너스의 2보다 작다라는 것은 절반에서 이만큼 빼야 될 건데 이게 0에서 2랑 똑같다 이거지. 따라서 절반 0.5에서 2까지의 확률 0.48을 뺀다. 0.02다. 그러니까 이제 과자 하나가 불량일 확률이 0.02라는 건 총 2,500개나 생산하면 얼마 정도가 이제 삐꾸가 나겠다 이거야. 50개. 2,500의 2%는 50개겠죠. 50개 정도는 좀 부적격 판정을 받겠네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39번 봅시다. 이런 유형이 조금 머리를 조금 더 써야 되는 거긴 한데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어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확률과 통계 과목 시험 점수는 일단 점수 x라고 해야 되겠다. 점수 x 물결 n 76,6의 제곱. 상위 5% 이내에 속하는 학생의 최저 점수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했던 좀 느낌이 다르거든. 근데 그림을 그려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 봐봐.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상위 5%라는 건 이쪽에서부터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상위 5% 0.05겠지 뭐. 맞냐? 그러면 여기에 점수가 뭔지 모르지만 A점이라고 있다고 치면 이 A점이 상위 5%의 마지노선이지. 뭔 말인지 알아? 당연히 더 오른쪽에는 극단적으로 똑똑한 애들이 있겠지만 5% 안에 들려면 마지노선은 여기야 된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 상황을 식으로 써보자. probability of x가 뭐보다 뭐 할 확률이 얼마다예요? A 이상일 확률이 0.05다라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0.45랑의 연관성을 찾아야 돼. 뭐가 0.45야? 여기가 0.45니까 여기가 0.05겠구나. 이해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봐봐요. 요 XA를 표준화를 하면 이 A가 뭐로 바뀐다는 뜻이야? 1.65로 바뀐다는 뜻이지. 문제에서 0 이상 1.65가 이제 0.45라는 건 이 자리가 표준화가 되면 1.6가 된다는 뜻 아니야. 그럼 한글로 해보자.
A는 누구보다 이 Z가 1.65다라는 뜻을 한글로 해보자고. 요 A는 누구보다 76보다 표준 편차 6의 몇 배? 1.65배만큼 크다. 이렇게 바로 읽을 수 있잖아. 1.65 곱하기 6이 좀 변수네요. 얼마일까? 9.6에다가 3이 9.9인가요? 그러면 더하면 75.9입니까? 아니 85.9. 우서가 상위 5% 가능하냐? 안 되죠. 이번 시험에 좀 맞아보자. 자, 그 다음 41번입니다. 독해력만 있으면 돼. 어느 고등학교 반학생 40명의 100m 달리기 기록은 평균이 15초, 표준 편차가 0.5다. 일단 보자마자 기록 X, 물결 노멀 디스트리뷰션 15,0.5의 제곱. 요 40명의 학생 중 100m 달리기 기록이 좋은 학생부터 차례로 3명을 뽑겠습니다. 40명 중에서 3명. 반대표가 되기 위해 100m 달리기 최저 기록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39번보다 조금 더 꼬은 거야. 40명 중에 3명이라는 건 상위 몇 %란 뜻이야? 퍼센트를 안 바꿔도 돼. 상위 40분의 3. 즉 나눗셈 하면 얼마야? 소수로 바꿔봐. 예? 쌍으로 병신이세요? 3분의 40을 계산하고 앉아있네. 아, 그냥 좀 0.075 0.75인가? 0.075 맞잖아. 4분의 3이 0.75면 그거 10분의 1 하면 되잖아요. 자, 그 말은 상위 0.075 즉 7% 정도 되겠지. 상위 0.075에 들려면 최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라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39번이랑 똑같은 느낌이 될 거야. 자, 상위 0.075의 마지노선이 A라고 해보면 A초만큼은 껴야 내가 3등 안엔 들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식으로 써보자. probability of x가 뭐 이상의 확률이? A 이상의 확률이 0.075다. 근데 당연히 표는 0부터가 주어졌으니까 0부터를 알아야 돼서 0점에서 빼면 여기 얼마냐? 0.425지. 그럼 얘랑 관련 있는 z는 누굽니까? 1.44. 그 말은 여기 있던 A라는 친구를 변환하면 얼마가 된다? 1.44가 된다 라고 읽어내면 공식 말고 바로 쓰자. 아, A는 뭐보다? 15보다 표준 편차 0.5의 몇 배만큼 더? 1.44배만큼 이라는 거지. 마슈. 반대 아니야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록이 좋다는 건 숫자가 더 뭐 한 거지? 작은 거. 그러면 시간으로 봤으면 이쪽으로 했었어야 되네. 이쪽에 0.75 이게 오히려 이제 성적이 좋은 거였다. 다 똑같은데 이제 반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가 0.425. 그 말은 얘가 표준화하면 뭐다? 마이너스 1.44라는 거지. 평균보다 덜 시간이 걸렸다는 거니까. 그러면 15 빼기 0.5 곱하기 1.44. 아, 이 15 빼기 얼마 빼야 돼? 0.7이 빼야 돼. 14.28초. (100m) 얼마 나오는데? 50. 아유, 우사인 볼트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 그냥 고등학생인데. 육성분 11초 안 근데 5초 차이면 중학생 이거 차이 나는 엄청 차이 나는 거죠.
오케이. 자, 요렇게가 이제 정규분포의 큰 골자였어. 잠깐 쉬고 마지막에 아주 쬐깐한 거 딱 하나 하면 끝나. 한 10분, 15분이면 딱 끝나는 거거든. 지금까지가 정규분포의 큰 틀이었어. 잘 버텨줬습니다.